이번 시간에는 상부 멘틀의 운동과 풀룸 운동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대륙 이동 분포 했던 거 있죠. 그거랑 판구조론이랑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연결시켜 볼게요. 판구조론부터 시작하고요. 판구조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대륙 이동 분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구조론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풀룸 구조론이라는 게 나와요. 풀룸 구조론. 그래서 뭐 대륙이동 분포는 여기 판구조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판구조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풀룸 구조론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판구조론이랑 풀룸 구조론은 같이 공존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멘틀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부 멘틀의 운동과 멘틀 전체의 운동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큰 맥락부터 한번 볼게요. 상부 멘틀의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구조론을 쉽게 말하는 거고요. 멘틀 전체의 운동은 풀룸 구조론을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자, 여기 핵이 있고, 그리고 멘틀이 있죠. 그리고 멘틀 위에 지각이 있고, 그리고 멘틀을 두 개로 나누죠. 여러분 기억나죠? 멘틀 두 개로 나누면 아래쪽을 하부 멘틀, 위쪽을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부 멘틀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최상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부 멘틀이랑 지각이랑 합쳐서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부르고, 판. 그리고 상부 멘틀, 나머지 상부 멘틀을 연약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 구조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연약권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판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판구조론이에요. 이 색깔이 판구조론. 그런데 풀룸 구조론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풀룸 구조론은 이제 상부 멘틀의 움직임이 아니라 멘틀 전체의 움직임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이렇게 멘틀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다양한 그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풀룸 구조론이에요. 풀룸 구조론. 쉽게 생각하면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상부 멘틀의 움직임, 연약권의 움직임 가지고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풀룸 구조론 같은 경우는 멘틀 전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을 설명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자, 왼쪽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상부 멘틀의 운동 같은 경우는 판과 상부 멘틀의 상호작용이 중심이며,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대두됐다. 이걸 우리가 판 구조론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에 단점은 이거예요. 밑에 나와 있죠. 단점은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 활동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멘틀 전체의 운동인 풀룸 구조론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판과 멘틀 전체의 상호작용이 중심이며, 열점과 같이 판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됐다라고 봐요. 이거는 판 구조론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판 구조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판의 경계했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의 말 그대로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게 판 구조론인데,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판 경계가 아닌 곳에서의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걸 하나의 판이라고 봤을 때,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중심에서 막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판 구조론이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풀룸 구조론이 나왔다. 그래서 풀룸 구조론의 역할은 뭐냐면, 열점과 같이 판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멘틀의 움직임 또한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모델이든 판 구조론이든 풀룸 구조론이든 해저가 확장되고 섭입대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둘 다 설명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랑 별개로 한번 볼게. 자, 판 구조론에서는 판구조론에서는 상부 멘틀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지각 변동을 설명하고요.
플룸 구조론은 멘틀 전체의 움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 가지고 판이 이동하기도 해요. 그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두 번째는 해령에서 솟아오르는 해양판이 중력에 의해 해령 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다른 색깔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령을 만들어서 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해령을 만들어서 쓱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때 여러분 첫 번째 1번은 여기 섭입하는 힘. 그러니까 얘가 여기 해령에서 나와가지고 열곡에서 나와가지고 해령을 따라 밑으로 쓱 들어가서 섭입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기 밑에 이제 이 물질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가 엄청 무거워지겠죠. 무거우니까 어떡하냐면 이 쉽게 말하면 무거운 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이 판의 끝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무거워지니까 얘가 축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판이 쭉 잡아당겨지는데 이 힘 때문에 역시 판이 이동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1번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해령에서 솟아오는 해령판이 중력에 의해서 해령 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힘. 올라와가지고 미끄러지죠. 이렇게 올라와서 미끄러진단 말이야. 이때 미끄러지는 이 힘 때문에도 판이 역시 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틀의 움직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이 더 세요. 100% 힘이라고 했을 때 1번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얘는 10% 정도? 그래서 섭입하는 판이 섭입하면서 여기 계속 쌓이게 되고 무거워지는 이 힘 때문에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판을 쭉 잡아당기게 돼요. 이 힘이 역시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자,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플룸 구조론이랑 판 구조론을 비교한 건데 이거는 플룸 구조론 하고 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올라와가지고 볼게요. 자, 플룸 구조론을 한번 가볼게요. 플룸 구조론이란 건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과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향하는 저온의 열기둥에 의한 구조 운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뜨거운 열기둥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말을 하고 차가운 열기둥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차가운 플룸은 아시아 쪽에 있고 뜨거운 플룸은 남태평양 아프리카 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판구조론이랑 여러분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자, 판구조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판구조론 이렇게 해. 그냥 하부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연약권 그리고 위에 판이 있죠. 판.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룸 구조론. 플룸은 이제 상하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멘틀 덩어리로 보니까. 됐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만. 자, 판구조론에서는 연약권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지각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플룸 구조론은 뭐냐면 멘틀이랑 핵의 이 경계 여기가 굉장히 뜨겁겠죠. 핵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멘틀 같은 경우는 경계에 있는 멘틀 이 멘틀 같은 경우는 핵의 근처에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뜨겁다 보니까 밀도가 작아지고요. 뜨거워진다. 핵의 근처에 있으니까 뜨겁다는 건 밀도가 작아지고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떠오르겠죠. 얘가 떠오르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열 기둥 이거 뜨거운 플룸이라 불러요. 뜨거운 플룸. 됐죠. 그리고 이제 판에 섭입대 같은 데가 있겠죠. 섭입대에서 아까 이렇게 막 그 밑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밑으로 훅훅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에 쌓인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 퇴적물들이 막 쌓여요. 그럼 얘들이 좀 차가워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쌓이다 보면 차가워지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차가워지고 무거워진 것들이 밑으로 훅 떨어져요. 이때 떨어지는 얘를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요. 물론 온도도 낮고 덩치도 크니까 밀도가 크겠죠. 밀도 큼. 그리고 가라앉아요. 됐나요, 여러분? 이게 플룸 구조론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렴형 경계에서의 섭입대라고 말하는 거, 해구 이런 것들 있죠. 걔들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섭입해가지고 밑으로 들어와서 밑에서 무거워지면 얘들이 밑으로 훅 떨어진다. 훅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은 이제 판의 경계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아니라 이렇게 판이 있으면 이게 판이에요, 여러분. 판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막 일어나. 이거 어디서 왔어? 라고 했을 때 뜨거운 플룸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밑에 뜨거워진 멘틀이 위쪽으로 훅 올라오는 바람에 훅 올라와가지고 화산 활동 만들어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플룸 구조론이에요. 자, 왼쪽으로 다시 와서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차가운 플룸,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쌓여 있다가 계속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겠죠? 그러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화강한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 어디? 여기. 선생님 핵이라고 통일했지만 위에는 핵 통일했지만 위쪽에 통일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따르면 외핵이고 여기 안에 내핵이 또 있죠. 그래서 외핵과 멘틀의 경계로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문제지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됐죠? 그 주위보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겠죠. 그리고 밀도가 커져서 떨어진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차가운 멘틀이 가라앉아요. 근데 멘틀 최하부에 도달하면 이제 온도 교란과 물질을 밀어올리는 작용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멘틀 최하부면 어디죠? 멘틀 최하부면 역시 멘틀과 핵의 경계죠. 여기 떨어지면 핵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멘틀이 다시 가열된다. 그래서 위쪽으로 훅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상승류가 발생을 한다. 이때 주위보다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밀도가 작아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플룸 구조론의 끝이야,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미열점이 있네. 미안합니다. 이게 플룸 구조론의 기본적인 모델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여러분? 밑에 여기 뜨거운 플룸이 있는 거랑 차가운 플룸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거는 지진파 가지고 알아냅니다. 지진파라는 건 뭐냐면 지진이 있죠. 지진이 꽝 발생해요. 그러면 막 파동이 막 옆으로 팍팍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때 이 파동을 지진파라고 말을 해요. 지진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달하는 매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 말을 하면 공기를 통해서 전달하죠. 그때 공기를 통한다. 이게 통하는 이거를 매질이라고 말을 해요. 지진파도 역시 통하는 매질이 필요한데 뭐라고 할까?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요. 반대로 밀도가 작으면 속도가 느려요. 이거. 통일하죠, 여러분. 속도로 통일할게요. 속도가 빠르고요. 얘는 속도가 느려요. 그때 밀도랑 온도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밀도랑 온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보통 밀도가 크고요. 온도가 높으면 보통 밀도가 작아요. 다시 말해서 온도랑 속도랑 밀도랑 속도랑 온도랑 밀도랑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진파 분석을 딱 해봤어요. 배터리가 없다네. 지진파 분석을 딱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여기 보면 빨간색에 가까우면 속도가 느린 거라고 적혀 있고요. 마이너스 적혀 있죠. 파란색에 가까우면 속도가 빠른 거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빨간 색깔이 지금 속도가 느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체크한 이 부분. 이거 속도가 지금 느리죠, 여기. 여기 느리고요. 보통 느리고, 비교적 느리고.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뭐죠? 속도가 느리다, 밀도가 작다. 온도가 높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이 빨간색 부분은 그러면 플룸 중에서 뜨거운 플룸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진파를 싹 쏘아보내요. 쏘아보내가지고 비교적 속도가 느리네. 주변보다 왜 속도가 느리지? 이거 온도가 높아서 그래. 이거 뜨거운 플룸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추가적으로 더 나오죠. 여기 나오죠. 차가운 플룸은 속도가 빨라요. 왜 빠르죠? 밀도가 크기 때문이야. 뜨거운 플룸은 비교적 밀도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뜨거운 플룸이랑 차가운 플룸이 멘틀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랑 연관해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개념, 열점이 나와요. 열점. 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얘를 위해서 플룸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열점이란 건 뭐냐면 고정된 위치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에 마그마를 분출하는데 대표적으로 하와이가 있어요. 하와이가 열점의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 이거 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밑에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요. 뜨거운 플룸. 얘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 바다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올라와가지고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화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봤을 때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거 못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섬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거 그때 뭐라고 볼까? 이게 판, 여기까지가 판, 밑에 있는 게 멘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판은 움직여 안 움직여? 판은 움직이죠. 계속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은 여기 계속 고정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판은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 계속 고정이 돼 있거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위에 선생님이 그렸던 여기 있는 이 섬은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판의 이동에 따라. 그럼 또 여기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가지고 또 섬을 만들어내고, 얘는 또 옆으로 또 이동하겠죠. 계속 이렇게 이동해 나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가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 있죠. 숫자가 나이야, 여러분. 나이. 그럼 나이를 봤을 때 나이가 가장 젊은 데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가장 젊은 데는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거의 10점이다. 10점이라는 거는 판 위에 올라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밑에서 쭉쭉 올라와 있는 그 포인트만 말해요. 판은 계속 이동을 하는 거고요. 포인트는 계속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말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상승함으로 멘틀이 대류하여 판이 이동해도 10점은 안 변해요. 10점은. 그러니까 항상 이쯤에서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그마는 계속 이쯤에서 그러면 여러분 마그마는 계속 이쯤이라고 할게요. 이쯤에 계속 올라와요. 여기가 좀 정확하겠죠. 이쯤. 그러면 나머지 얘들 나머지 얘들 다 어디서 왔어요? 얘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판이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마그마가 나오네. 여기 다 마그마 나온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이 해산이라고 말해요. 해산, 바다의 산들. 해산들은, 화산섬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동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판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해산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위에서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10점에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섬은 선생님이 체크한 이거 다 해산섬, 화산섬이야. 이것들 다 판에 실려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10점에서 멀어질수록 얘들의 나이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늙어요? 선생님 이거 지울게. 어디가 가장 늙었냐면 여기가 가장 늙었겠죠. 여기가 더 늙었겠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멀어질수록 계속 늙어간다. 여기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플룸 구조론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 10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10점은 이동되는가 고정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10점은 고정돼 있고 10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산, 화산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좋아.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 안 했던 거 있죠?
상부 멘틀의 운동과 멘틀 전체의 운동. 이건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운 거라서 그냥 보고 읽을게요. 상부 멘틀의 운동. 판이 섭입하기 전 지구 표면의 수평 운동과 판의 섭입 과정에서 수직 운동을 설명한다. 수평 운동이라는 거는 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수직 운동은 섭입대에서 들어가서 소멸하는 거. 수직으로 소멸하죠. 그러나 멘틀 전체 운동, 플룸 구조론 같은 경우는 수직 운동만 설명해요. 양쪽으로 이동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뜨거운 플룸이 올라가고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고 이거 수직적인 걸 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활동 영역 같은 경우는 판 구조론 같은 경우는 연약권이죠, 연약권. 그러나 플룸 구조론은 멘틀 핵의 경계에서 물질 상승과 하강, 그러니까 멘틀 전체를 말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 멘틀 핵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원동력 같은 경우는 뭐 멘틀 대류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해령에서 밀어올리는 힘, 잡아당기는 힘, 미끄러지는 힘 이런 거 설명하는 건데, 위에서 말하는 이거 1번, 2번 말하는 거예요. 1번, 2번 이거 우리 했던 거 있죠. 플룸 구조론 같은 경우는 뜨거운 플룸이랑 차가운 플룸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지형, 상부 멘틀의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판의 경계 다 하면 돼요. 판의 경계. 그러나 플룸 구조론에서는 하와 열점을 말하고 싶은 거다. 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됐나요, 여러분? 좋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할게요.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